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고전 매트릭스 셀을 소재로 인간의 이기심과 그 경제적 결과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익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훌륭한 인간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려는 태도를 가리켜 금욕주의라고 말합니다. 서양 중세의 수도승이나 불교 스님들은 바로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가진 문제점은 없을까요?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인간의 타고난 욕망을 극단적으로 억제할 경우 인간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자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서양 중세의 금욕주의는 극단적이 되었을 때 비상식적인 경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운 대상들은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수도사가 생겨났습니다. 신체를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 세수를 하지 않는 수도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타고난 자기애를 긍정한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경제학의 시조로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는 금욕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을 그 자체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 이기심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의 대표적인 텍스트인 국부론의 한 대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고전 매트릭스의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여기서 검색창에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국부론의 표지가 있고, 네, 그 옆에 있는 책도 애덤 스미스의 책인데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네, 관련해서 셀들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이익은 곧 타인의 이익이라는, 네, 이 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시대와 주제, 동서양 구분, 그리고 셀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은 곧 타인의 이익이다 라는 셀입니다. 관련 텍스트는 국부론의 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개가 다른 개에게 뼈다귀를 공정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뼈다귀와 교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어떤 사람도 한 마리의 동물이 몸짓과 타고난 울음소리로 다른 동물에게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너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것을 줄 테니 저것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떤 동물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속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동물의 호의를 얻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강아지는 어미에게 꼬리를 흔들고 스페니엘은 배가 고플 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식탁에 있는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애쓴다. 때때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방법을 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 그들이 행동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는 온갖 굴종적 태도로 아양을 떨어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정도의 시간이 없다. 문명사회에서 그는 항상 협력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의 평생은 소수의 사람들과도 친분을 쌓기에 결코 충분치 않다. 거의 모든 동물 집단에서 동물이 성장하게 되면 완전히 독립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하지만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동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호의에만 기대어 그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가 만일 그들의 자기 사랑에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모든 거래가 담고 있는 뜻이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익에 대한 그들 자신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미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 사랑에 호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한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1권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텍스트를 보면 스미스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가 고프다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양을 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음식을 바꾸어서 먹으면 됩니다. 근대 세계에서는 화폐라는 것이 등장해서 물물 교환을 하지 않고 화폐와 음식을 교환하면 됩니다. 동물의 사회와 달리 인간 사회에서는 교환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환을 한다는 것은 자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노동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과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교환하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익에 대한 그들 자신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미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기 사랑에 호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에 대해서 말한다. 내용을 보시면 인간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스미스는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 욕망,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이러한 욕망들이 교환을 통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스미스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으로 살기만 하면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단순한 생각을 스미스가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행동을 보면 분노 감정이 생겨나는데 여기서 분노의 감정은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분노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주체를 가리켜 스미스는 공정한 관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스미스가 인간의 자기애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회정의라는 틀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희생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의를 우리는 게임의 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의 룰만 지키면 개인의 이윤 추구는 무조건 정당한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지만 않으면 개인의 무한한 이윤 추구는 무조건 허용되는가? 라는 문제죠. 사실 개인들이 이윤을 추구하기만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에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스미스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 사회적 부를 증대시키려고 했다는 훌륭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